네, 안녕하세요. 유형학습 스터디 발제를 맡은 데미안입니다. 저는 오늘 언어에서 고전문학을 선정해 봤어요. 근데 뭔가 문제 유형 자체를 검토하기보다는 고전문학에서 고전시가, 고전소설, 판소리 등에 대해서 좀 더 관련된 교과서적 지식, 그리고 문제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그리고 문제를 조금 더 빨리 풀기 위해서 그래서 어떠한 정보를 점검하고 가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두어야 할 단어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발제에서는 구체적으로 문제가 나오기보다는 문학작품 그 글 자체를 좀 더 집중적으로 조명해서 볼 거고요. 그리고 관련된 개념들을 검토하고, 그리고 EBS 연계 교재에서 조금 나올 법한 것들이나 조금 특이한 것들을 뽑아봤습니다. 예. 오늘은 그렇게 발제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우선 어떻게 접근해야 하냐는 거죠. 그래서 고전 문학과 같은 경우에는 용어가 예스러워서 뭔가 되게 번화해 보이지만 익숙해지면 읽기 괜찮은 편이고, 주제와 구성이 되게 단순한 편이에요. 그래서 어, 네, 그렇고, 그리고 인물과 호칭이 조금 복잡한 편인데 인물과 호칭 등을 정리하면서 가거나, 특히 가정소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가계도, 그리고 뭐 애정소설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물과 어떤 인물이 사랑에 빠져 있는 건지, 누가 누구가 부모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가면은 사건 등을 파악하기 조금 더 편하고요. 그리고 전기적 요소가 등장하고 있다, 서술자의 개입이 나타난다, 이러한 것 등은 음, 조금 그 고전 문학에서 자주 등장하는 선지이니까 글을 읽어나가다가 이러한 요소가 보이면 따로 표시해 놓으면 굳이 문제를 풀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아도 되겠죠. 네, 그래서 간단히 이런 것을 명시해 둡니다. 그럼 우선 고전 소설을 살펴볼게요. 우선 고전 소설에서 EBS나 여타 수능 기출 지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소설들을 뽑아봤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영웅소설이 참 많죠. 영웅소설은 대개 비범한 출생, 비범한 능력, 시련과 고난이 닥치고 그 다음에 조력자의 도움을 얻고 결국 그걸로 인해 시련을 극복하고 승리를 맞게 되죠. 보통 하나 둘 셋, 한 다섯 여섯 가지 단계 중에서 하나가 등장하고 거기서 사건 전개를 파악하는 것이 많은데, 대충 이러한 구조만 알고 있다면 조금 더 융통성 있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애정소설도 참 많은데 삼각관계, 처첩 간의 갈등, 부모의 개입과 반대, 하지만 결국엔 진실한 사랑을 이룬다는 그러한 내용 등이 많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누가 처첩 그런 것들이라든지 누가 애정에 빠져있고 어떤 사람이 부모인지 이런 것들을 간단히 표시해서 가면 편리하겠죠. 특히 작년 3월 모의고사에서 그 가정소설이 좀 되게 많이 복잡한 편이었는데 3명의 형제 자매가 나오는 등 이런 것에 있어서도 가계도를 간단히 옆에 계속 간단히 그려놓으면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해 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 여장소설도 참 많던데 우선 박시전이 있죠? 예, 그것도 되게 박시전 여장소설은 아닌데 죄송해요. 이건 잘못 집어넣었네요. 네, 박시전은 제외하고요. 인터넷 수능 산문 문학에서 65쪽에 옥주호연이 있어요. 그리고 수능 완성에서도 어디인가 하나가 등장했어서 우선 산문 문학에서 점검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 그 다음에 교훈적 소설이 있죠. 그러니까 어떠한 교훈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물을 의인화하여서 그들의 덕목을 찬양하거나, 그래서 여기서는 비유하고자 하는 대상, 그리고 어떠한 덕목을 전달하고자 하는지 그런 것들을 간단히 명확히 인식하면 이것도 역시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인터넷 수능 산문문학에서 33쪽에 있는 저생전을 파악해보고 갈게요.
이게 바로 옥주호연인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자주, 벽주, 명주 세 자매가 최환, 최진, 최경 삼형제를 만나는데 어쨌거나 의형제를 맺고 돌을 닦다가 이제 남장을 하고 전쟁에 참가해서 공을 세우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최형제들도 슬슬 실체를 알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왕도 실체를 알고 있었으나 모른 척하면서 얘들 자발적으로 실체를 밝히게 하면서, 그리고 결국에는 왕이 이들의 용기와 이런 남장을 했던 사실들을 칭찬해주는 것으로 끝나죠. 예, 그래서 이 소설이 좀 대표적으로 여장 소설이 아니라 남장 소설이네요. 죄송해요, 이거 개념을 잘못했네요. 예, 그래서 여자가 남장을 해서 어떠한 공을 세우고 나서 그들의 어떤 기상 같은 것을 칭찬하는 소설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저생전을 이제 살펴보면 이거 저생전은 이제 종이를 의인화한 소설인데, 저가 종이의 원료인 당나무를 가리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저백, 그래서 얘가 종이임을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 그 다음 문단에서는 이제 종이의 특성을 설명을 해요. 그래서 희고 깨끗하고 문인과 가까이 하였으며 붓과 가까이 지냈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문단에서는 학문으로 말하면 그는 천지 음행의 이치를 통하고 제자 백가의 길과 이단 불교에 이르기까지, 즉 다양한 정보들을 기억했다는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것은 옛날이나 지금의 글은 대개 대조각을 엮은 것에다 쓰기도 하고 또는 흰 비단에다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불편하기 짝이 없었으니 신을 등용하시옵소서 하면서 자기를 도구로서 사용하기를 왕한테 말하고 있고, 결국 그래서 채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문인들이 쓰기 바탕으로 이용했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시대가 지나서 다양한 나라에서 쓰이다가 이제 한 번은 양제는 딴 사람이 자기보다 나은 것을 하고자 하지 않은 성격임을 가나다가 결국 쫓겨나 돌보지 않게 되었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의 지위에 연연하지 않고 윗사람에게 올바른 소리를 하는 행동도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당나라 때에는 홍문관의 기구를 설치하게 됨으로써 문명의 중심으로서도 활약을 하다가 송나라에 있어서는 또 이제 또 활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원나라에 있어서는 단지 벼슬뿐만이 아니라 장사치 등 다양한 계층에서 사용되는 면모를 보여줍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저생전, 즉 종이의 삶을 통해서 선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가치를 전달하고 싶은지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고전 시가에서는 이제 풍경을 묘사한 시가들이 참 많고, 그 다음에 또는 애정소설, 애정시가, 그래서 님을 향한 그리움을 말한 것, 또는 교훈적 내용, 충이나 효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기출을 통해서 점검을 하고 넘어갈게요. 매형이 부딪힌 창에 옥인 금차 비겼으니 이삼 백바롱은 검은고와 노래로다. 이윽고 잔잡아 권할 적에 다리 또한 오르더라. 그래서 백바롱이라고 하면은 이제 흰머리가 든 노인을 말하고, 그래서 이 노인이 풍류를 즐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빙자 옥질이여 눈 속에 내려구나. 가만히 향기노와 황혼호를 기약하니 아마도 아치고절은 너뿐인가 하노라. 아치고절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아담은 풍지나 높은 절개를 말한대요. 그래서 눈이라는 시련 속에서도 그 꽃을 피워낸 매화를 찬양을 하고 있고, 동각의 숨은 꽃이 척촉인가 두견화인가 건곤이 눈이 한들 제 어찌 감히 피리 알게라 알 수 없어라 백설양추는 매화밖에 니 있으리. 핏눈이 날리는 음력 정월에도 필 수 있는 것은 매화밖에 네가 있겠느냐. 그래서 단어는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풍류를 즐기고 있는 노인이 매화의 절개를 찬양하는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간단히 그래서 이건 약간 좀 교훈적인 가치를 전달하려는 시가이고, 핑구름 뿌연 연하는 푸른이는 살람이라. 살람이라고 하면 아지랑이여서 이것이 봄임을 알 수 있고요. 천악 만악을 제 집으로 삼아두고 남영성 들명성 아양도 떠는구나. 그냥 이거 조금 약간 표준어로 읽을게요. 나면서 들면서 아양도 떠는구나. 오르거니 나리거니 장공에 떠가거니 광야로 건너거니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그래서 지금 자연의 다양한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푸르락 불그락 여트락 지트락, 즉 다양한 색채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은 낮임을 알 수 있고요. 아까 살람에서는 봄임을 알 수 있었죠. 사양과 섞어지어 새우조차 뿌리는구나. 사양과 섞어지어 가는 비조차 뿌리는구나. 남녀를 재촉해 타고 솔 아래 굽은 길로 오며 가며 하는 적에, 남녀라고 하면은 이제 마차를 말을 하는 거고, 마차가 수레 이런 거를 말을 하는 거고요. 마차, 수레 이런 것 등. 녹양에 오는 황행 교태 겨워하는구나. 녹양이라고 하면 이제 푸른 잎, 나무이고, 나무 사이 우거져서 녹음이 엉킨 적에, 즉 녹양과 녹음을 통해서 이 시간적 배경이 또 여름임을 알 수 있고요. 백척 난간의 긴 조으름 내어편이, 또 이것도 자연 속에서 즐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이제 좀 졸리고 하는데, 수면 양풍이야 그칠 줄 모르는가. 그러니까 그 호숫가 쪽에 이제 바람 부는 것들은 또 그칠 줄을 모르는가.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황후는 또 어찌 만경에 펼쳐진고. 이제 된설이 빠진 후에 산빛이 금수로다. 이거는 약간 좀 시간적 배경으로서 이제 가을쯤이 왔음을 알 수 있고, 황혼을 통해서는 이제 좀 약간 오후 때, 저녁 때쯤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어적도 흥에 겨워 달을 따라 부는구나. 어적이라고 하면 이제 피리여서 역시 자연과 함께 이렇게 흥에 겨워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초목 다 진 후에 강산이 매몰컨을 조물이 현사하여 빙설로 꾸며내니, 이제 강산이 다 매몰하고 이제 눈들로 이제 그것들을 꾸미는데, 경궁요대와 옥해은산이 안저해 버렸어라. 건곤도 풍성할 싸 간대마다 경이로다. 그래서 이제 옥으로 장식한 궁전과 누대와 눈 덮인 들판과 산이 눈앞에 펼쳐졌구나. 하늘과 땅도 풍성할 싸 간대마다 경이롭다. 그래서 되게 번화해 보이지만 결국 이제 약간 좀 근데 시간적 배경과 계절적 배경이 약간 좀 대응을 이루는 듯한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진행되면서 역시 아침에서 저녁까지도 시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함께 파악을 하면 되고, 그 시간이 이어지면서도 다양한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단어는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 풍경이 참 멋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판소리인데요. 판소리에서는 이제 창과 안일이를 이제 대표적으로 자주 나오는 거죠. 그래서 창이라고 하면은 인물의 정서가 고양되었을 때 음악의 가락으로서 표현을 하는 거고, 주로 장단과 함께 등장을 하고요. 안일이면은 음악적인 가락을 동반하지 않고 구술로서 판소리의 내용을 서술하는 것이다. 그래서 2007년도 수능을 보면은 이제 적벽가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지금 이제 조조가 도망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나 문단 정도만 점검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선 가를 보면 중몰이 장단 해서 창원궁주 도망을 갈제 새만 푸르르 날아 나도 복병인가 의심하고 낙엽만 퍼뜩 떨어져도 추병인가 의심하여 엎어지고 자빠지며 오림산 험한산을 반생반사 도망을 간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상황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중몰이 장단이기 때문에 창으로 진행되겠구나 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문단에서는 이제 안일이 즉 그냥 상황을 묘사하는 즉 구수라는 거죠. 그래서 승상님 무게 많은 중에 말허리에 목을 어찌 그리 움치시나이까. 야야 화살이 귀에서 앵앵하며 칼날이 눈에서 번뜩번뜩 하는구나. 이제는 아무것도 없사오니 목을 느려 사면을 살펴보옵소서. 야야 진정으로 조용하냐? 조조가 목을 막 느려 좌우 산천을 살펴보려 할제 의외의 말 굽통머리에서 메추리 뾰루루루 하고 날아나니 조조 깜짝 놀라. 아이고 정호가 내 목 떨어졌다 목 있나 봐라. 눈치 박소. 조그마한 메추리를 보고 놀랄진데 큰 장기를 보았으면 기절할 뻔할 수 그려. 그래서 뭔가 해학적으로 조조의 도망을 묘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뭔가 대화체가 오가는 듯 하지만 안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제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이 좀 약간 좀 뭔가 노래보다는 그냥 간단히 리듬 타는 식으로 이것을 구술할 수 전개를 하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관련 문제를 보면 나와 말을 비교하여 설명한 것으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는 아까 그 조조가 해학적으로 도망을 가는 부분이었고요. 마는 많은 이제 엄몰이 장단이여라고 해서 다시 이제 창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 장수에게 진짜 조조가 본격적으로 잡히는 부분인데 그래서 나에서는 마에 비해 상황이 희극적으로 연출되어 골개미가 살아나고 있다. 그래서 나에서는 이제 조조가 좀 웃기게 등장을 하잖아요. 아까 보았듯이. 그래서 1번은 맞고요. 마는 나에 비해 작중 상황이 급박하여 정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마는 이제 조조가 본격적으로 잡히는 부분이니까 2번도 맞고 나에서 인물의 갈등이 해소되는 데 비하여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고조된다. 나에서 인물의 갈등이 해소된다고 볼 수가 없죠. 아예 갈등이 있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마에서는 인물 간의 갈등이 그래도 고조된다고 볼 수 있겠죠. 또는 발생했다라고 보는 게 더 적합할 수도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등이 시작될 테니까. 나는 주로 인물 간의 대화에 의해 마는 주로 서술자의 서술에 의해 사건이 진행된다. 역시 맞고요. 나가 산문적 표현에 가까운 데 비하여 마는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 역시 그래서 이 산문적 표현이라는 게 바로 안일이를 가리키는 거고 많은 노래로 부르기에 적합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장단을 맞추어 진행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게 뭔가 대화체 서술이니까 이게 산문적 표현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마가 이게 오히려 좀 틀렸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나가 노래로 부르기 편하다고 생각했는데 무조건 대화체 서술이라고 해서 노래로 서술하는 부분 아니니까 오히려 감정을 조금 더 격하게 표현할 때 본격적으로 이렇게 장단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안일이라고 할 때는 산문적 표현임을 인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에서는 비록 그 장수가 등장하면서 뭔가 상황을 묘사하는 듯 했지만 장단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으로 보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것을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답은 3번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108 인터넷 수능 산문문학에 있는 108쪽의 고성 오광들 놀이를 점검했으면 하는데요. 이게 말뚝이와 허세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의 전체적인 구조는 말뚝이가 조롱을 하면은 허생원이 야 이놈아 하면서 호령을 하고 그럼 말뚝이가 또 변명을 하고 허생원이 또 안심을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서 실린 지문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구조는 워낙 보편적이기 때문에 탈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보통 이런 구조를 인식하고 있으면 이제 상당히 인식하기가 편하죠. 근데 이 말뚝이의 이 부분이 되게 어려운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근데 이것도 진짜 별게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만 검토하고 이거 호령이나 변명 이 부분 잠깐 검토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말뚝이 아이 양반 어찌 됐소. 자저 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령각 입구자로 집을 짓되 호박초초 산호 기둥에 비취 연목에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어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방이라. 화문석 치따 펴고 부벽설을 바라보니 동편에 붙은 것이 단방 영정 네 글자가 분명하고 서편을 바라보니 백인당주 유태화가 완연히 붙어있고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 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휴대충신이 분명하니 라고 하면서 계속 이어지다가 양질간죽 자문죽을 이리저리 맞춰놓고 삼탈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포를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라고 했죠. 이거 보면 다 자주와 오양의 털을 잡고 난간 팔자로 오령각과 입구자로 집을 짓대. 이 부분은 다 제가 사전을 검토해봤는데 진짜 거의 정상적인 단어들이거든요. 뭐 비취 연목에 금파 도리를 걸고 입구자로 풀을 짓고 쳐다보니 천판자여 내려다보니 장판장이라. 이것도 그 뭐였지? 하여튼 천판자도 그냥 진짜 저는 이것도 풍자인 줄 알았어요. 뭐 하늘을 그냥 뭐 판으로 하고 땅을 그냥 그렇게 장판으로 하겠다는 건가?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진짜 그냥 하늘 쪽으로 이제 천장을 내고 땅 쪽에 또 장판을 잘 깔겠다 약간 이런 식의 서술이었거든요. 그리고 비취 연목도 비취 하면은 뭐 비취로 만든 석가래 오령각이라고 하면 대들보를 5줄로 놓아 넓이가 2간통 되게 지은 집. 그래서 이게 모두 다 정상적인 서술이다가 남편을 바라보니 인의예지가 북편을 바라보니 휴대충신이 분명하니 라고 해서 그 역시 막 그 남편과 북편에 있어야 할 그런 덕목들 을 얘기를 하고 이 마지막에 이 삼털 같은 칼담배를 저 평양 동부를 선창에 돼지 똥물에다 축축 축여놨습니다.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풍자 조롱이 시작되는 거고요. 이놈 뭐야? 이 부분이 호령이고 아이 양반 어찌 듣소 쇠털 같은 담배를 꿀물에다 축여놨다 그리하였소. 이 부분이 다시 변명이고 꿀물에다 축여놨다네. 이 부분이 이제 안심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 다른 한자어 때문에 내용이 조금 헷갈리셨을까봐 예. 그래서 이 한자어 이 부분에서 조금 이 부분이 그냥 정상적인 서술이고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풍자와 조롱이 시작되는 부분이다를 명시하고 싶었고요. 이러한 구조가 판소리에서 주로 자주 전개가 된다. 라는 걸 알리고 싶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 발제를 마치겠습니다.